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의 시니어 미래 디자인 발표를 하게 된 시니어 이슈학회 정동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이 왜 시니어 문제를 고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 왜 문제일까요? 한국의 초고령 사회는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 유럽 등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충분한 복지와 연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세대 간 갈등과 경제적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고령 사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청년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납부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대 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오래 살수록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족분은 청년과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 고갈이 예상되며 청년 세대는 의료 부담과 같은 재정 위기를 동시에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당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지방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지역의 3분의 1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으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복지와 일자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면 연금과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청년들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지하철 운영 적자가 지속되면서 교통공사의 파업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의 무임승차 제도는 지하철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이는 교통공사의 파업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5세 고령자 운전자가 늘고 있으나 이들의 신체 능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령자 운전 면허 갱신 기준 강화, 그리고 노인 맞춤형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대 갈등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세대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갈등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청년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등 고령화 비용이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면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혁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단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초고령화 문제는 주로 고령자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금, 복지, 건강보험 등 정책의 대부분이 고령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논의되고 있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승자가 고령화 문제의 장기적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가 이 문제에서 소외되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점, 즉 고령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두 번째, 탁상공론. 고령화 문제는 복잡한 문제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이론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의 참여와 실천이 없는 논의는 현실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 문제를 반복적으로 논의만 하다가 시간과 자원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세대가 미래의 주체로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참여는 탁상 공론을 실행력으로 자승자박의 모순을 세대가 협력으로 바꾸는 것이 청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학회와 걸어온 이야기와 미래의 발자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회의 계획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설립 듣고 누적 160명, 6기 활동인원 50명이 올해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설립 배경으로는 고령화 문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을 길을 찾기 위해 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학회의 미션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니어 이슈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크게 고령화 문제, 지역 갈등 문제,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여기에서 세대 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의 비전은 학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다합적 접근으로 시니어 이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회의 핵심 가치로는 청년이 가진 큰 장점이 열정과 도전 즉시 창의력이며 청년이 하는 큰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고지향을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는 당연히 지방에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기반을 다진 뒤 전국적에서 실질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프로필입니다. 현재 전략기획부, 사회공부, 대협력부, 마케팅부, 기자단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학회원들이 시니어 이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가입 조건인데요. 일단 저희는 시니어 이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서류와 면접 평가를 통과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회원들의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의 통계를 현재 한번 내봤는데요. 일단 대학생 70%, 대학원생 15%, 직장인 10%, 기타 5%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학원생과 직장인의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는 25세로 점차 평균 나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의 커리어나 니즈를 들여다보니 일단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 일단 시니어 분야와 좀 무관하게 일단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에 함에 있어서 시니어 관련된 쪽으로 이제 대학원에 컨택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전문직이나 아니면 정책 연구원이 되겠다는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창업을 고민하는 분도 계셨고 아직까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현재 약 30개의 학교와 60가지 전공을 가진 학회원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외고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으로 나열이 되었고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인문사회, 보건의료, 공학, 디자인예술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참여 동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여 동기로는 일단 노인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거나 아니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노인 돌봄 경험을 통해 시니어 이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노인과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의식 그리고 시니어 세대를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대한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니어와 MZ세대를 잇는 서비스 개발 그리고 노인 친화적 디자인, 지역 소멸 문제 등 시니어 분들의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위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주요 활동 안내인데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1, 2하고 2기 활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시니어 이슈 스터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PPT를 만들고 그리고 발표를 인스타에다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 조금씩 개선하고 상당히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3기하고 4기 활동 때는 일단 온오프라인으로 스터디로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시니어 산업에 종사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다 같이 차닥에서 인사이트를 공유받았고 그리고 시니어 대상 창업 아이디어와 그리고 기업 실무 세트를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기하고 6기 때부터는 학기 중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했었고요. 크게 정규, 심화, 기타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 콘텐츠로는 트렌드 분석, 시너지 프로젝트, 사회공헌 및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연사, 아이디어톤, 공모전, 도서 발간, 학술교류, 소모임 등등의 콘텐츠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규 세션 같은 경우에는 학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그 중에서 시너지 프로젝트라고 세대 간의 공감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 연사 초청 활동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마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무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기관에 제안을 받거나 제안을 하여 관련된 실무 경험을 진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방법과 팀빌딩을 통해 직접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세대교육 플로기 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시니어와 관련된 매거진을 제작하는 마케팅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재 인스타그램에 이제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택 및 활동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 언론, 스타트업, 대기업, 투자사, 협력, 협회, 정부 등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과 컨택 및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일단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학술교육 약 130건이 이루어졌고, 논문이나 기업 분석, UI, UX, 정책, 글로벌 사례 등을 진행을 했으며, 그리고 개인 에세이, 연사 초청, 팀 주제, 매거진 스타트업, 봉사기획, 기업 협업, 그리고 정책 제안의 다양한 아이디어 톤에 대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사 초청 활동으로는 스타트업, 대표적에서 더 뉴그레이나 똑비, 큐리어스, 케어링, 온고잉 등 대표님께서 인사이트를 공유를 주셨고, 그리고 도서서 시니어 트렌드의 2025 저자님께서도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으며, 그리고 틱톡의 마케팅 팀장님, 그리고 시니어와 AI, 연령 통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홍주화 교수님과 정순희 교수님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셔 인사이트를 나눠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부에서 시니어 이슈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매거진 창작물들을 현재 제작을 했고,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 이슈와 함께해서 대외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세대 교류 활동으로 더뉴글에서 활동하시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분들과 학회원들 약 50명 정도가 함께 한강공원에서 팀을 이뤄서 세대교류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시니어분들이 직접 릴스를 먼저 제작을 하기도 하고 세대교류 사진들을 찍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분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올라갔다는 평가와 그리고 많은 재참여 의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티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비즈 목걸이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중에 한 분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교류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에서는 시니어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 발간 중이고, 그래서 코엑스 시니어 트렌드의 밥이고 보석이고, 시니어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에서 인턴십 행사를 돕거나 인턴십 하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기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니어 헬스케어 기업 리그라이브리와 협력하여 시니어 고객들을 모을 수 있는 방향과 그 시니어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운동 지도사를 효과적으로 데리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전략 계획을 현재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듀오의 액티브 시장 전략을 구성하는 활동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청 커뮤니티에 대한 주제로 한국노인 인력 개발과 컨택부, 정년 이후에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뛰어들어 창업을 하고 계신 고령 친화 기업을 청년들이 이 디지털 능력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마케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시니어분들이 더욱 쉽게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함으로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역에서 학회원들이 직접 세대 교류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직접 야외에서 단체 인터뷰를 진행을 했으며, 그리고 토론에서 고독사 방지, 그리고 정년 연장, 지하철 무임 승차 여지 등 시니어 이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활동들을 거쳤습니다. 또한 시니어를 위한 공감기의 아이디어 톤을 통해 노시니어존 문제를 해결하고 시니어 친화적인 인프라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기수에서는 시니어의 자산관리, 여가, 주거, 1인 가구, 테크, 외다인, 복지, 의료라는 큰 주제를 나누고,
관련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에서 시니어분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여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였고, 지방소멸과 노인복지정책 제안을 통해 천안시 도시재생 챌린지서 공모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창업 세션에서 시니어를 위한 차세대 보임기, 황혼 육아 서비스, 치매 예방 걷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였고, 저도 시니어분들에 대한 이성 친구 만남을 주선시키고 있는 서비스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카오벤처스와 서울대 기술실에서 투자 미팅을 진행했지만 학회 활동이 너무나 바빠져서 지금 다시 스톱하고 잠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50세 이상의 시니어 사랑 이야기의 외로움이나 여가 생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단기 목표 및 활동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시니어 이슈를 학회하면서 받은 피드백을 전부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과 다음에 했으면 했던 활동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는데요. 일단 좋은 점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시니어 이슈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전문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서 좋았다. 심화적 학습과, 그리고 같은 주제로도 저희가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너무나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업가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지 인식을 하고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 같이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활동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 좀 도전적인 경험이었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플로깅을 통해서는 저희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사실 시니어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서 좋았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좀 분석해본 결과, 저희가 3개월 내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프로젝트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시니어분들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한정된 자원과 수요와 공급 문제에 따라서 니즈와는 좀 다른 프로젝트가 배치가 됐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누구의 후원과 크게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의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이 이제 예산 지원을 못했던 분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체계와 내부적으로 변동사항이 좀 많아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험 기간에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의 로드가 좀 가중되고 운영진 업무도 좀 가중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학회원들한테 다음에는 어떤 점을 하고 싶고 어떤 개선점을 요청할 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일단 세대 교류 활성화 기회가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 실무 연계할 거 하고 싶다. 그리고 플로깅 많은 프로그램 제작해달라. 나는 비즈니스적으로 탐구해보고 싶다. 그리고 학회원들을 들어보니까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를 부를 때 가장 활발해지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시간 아이디어톤에 대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동향이나 정책들 연구 활동들을 하고 싶다. 그리고 기업가의 CSR, 그리고 시니어분들과 약간 대표적인 대표님은 산업 관계자를 지금까지 초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시니어 분야 쪽은 아니지만 시니어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상 초청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구체화시켜본 결과, 현재로서는 간단히 목표 스케치를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다음과 같은 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세대교류 활성화 문제인데요. 일단 청년들이 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시니어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다는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일단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발전해서 서로의 장점이 잘 융합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일단 기업 실무 프로젝트는 대상 많은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창업을 진행을 하거나 관심사나 팀빌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좀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서트에 대한 이제 지원자에 대한 통계를 보니 창업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이런 시니어에 대한 창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 보니까 이런 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좀 교류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니즈를 해서 이 시니어를 주제로 기업과 연계해서 아이디어 통과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 기획, 이러한 네트워킹 자리와 그리고 기존의 문제점과 요청 사항을 좀 반영해서 운영 시스템 효율하고 업무 부담을 좀 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가치 있는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진짜 불가능하다고 지속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 후원이나 기부를 통한 예산 확보에도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활동 목표를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 세대 교육 플로깅에서 약간 100명 규모 이상으로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 오톤시 당시 청년들과 모여서 할 게 아니라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IT 오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니어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과 함께 동시에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련함을 청년들에게 공유해주고 청년의 트렌디함을 교류하면 상호 멘토링할 수 있는 구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술 교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연사 초청을 통해서 일단 다양한 인사이트를 학습할 예정이고, 그 시니어 관련 독서 논문 리뷰, 그리고 시니어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과 좀 연구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필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무 관련해서는 대기업 쪽에서 LG 경영연구원에서 시니어 트렌드 보고서를 내년 1분기쯤에 같이 조율하여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서울경제 라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일경제에서도 시니어 전문 기사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니어 기사들과는 최대한 꾸준하게 발간할 예정이며, 그리고 내년에 좀 산업 좀 협력을 통해서 좀 파일럿 테스트나 실증 사업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사 쪽 같은 경우는 시니어 쪽에 관심 있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과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해커톤이나 스타트업 세션을 처음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내년에 이거는 조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카카오 벤처스 쪽에서도 이제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톤이나 이런 거에서 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니어 쪽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안을 주고 계시거든요. 고위 쪽에서는 콘텐츠 마케팅이나 모임 활성화 전략, 그리고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같이 한번 실증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아마 내년기에 오늘 선발을 통해서 같이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협회나 단체 복지관들과 저희가 직접 봉사 프로그램을 재밌게 기획을 해서 같이 시니어분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시니어 대상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팀빌딩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데모데이를 통해서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이슈 학회는 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세대 간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 시니어 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사비로 학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1년 동안 좀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학회를 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음을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는 아마도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한국 사회에 좀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세대 간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활동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 속 시니어 이슈 탄핵을 외치며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용기 내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